긴급 재정 명령. 요즘 이 단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최근에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즉시 지급하자는 정치권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도 역시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긴급재정명령에 대한 여야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가구당 100만 원씩을 준다고 얘기를 해놓고 언제 줄지도 모르는 그러한 지금 형편에 처해 있어요. 국회가 열릴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서 이 문제를 빨리 풀어보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긴급재정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가 열릴 수 없을 때, 국회가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국회가 지금 멀쩡히 살아있고 더군다나 총선까지 지금 사를 치르고 있는데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야에서 이렇게 긴급재정명령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요,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건데요. 네. 사실 원래의 절차라면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소집이 돼서 예산을 심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총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좀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서요, 대통령이 법적 효력을 갖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명령권 들여다보면요, 내부 외환이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 그리고 경제상 위기 국면에서 국회가 제대로 열릴 수 없을 때에 한정해서 발동이 가능한데요. 네네. 사실 이렇게 굉장히 좀 희귀한 경우를 한정하고 또 네. 발동할 수 있다 보니까요. 헌정 역사상 딱 사례가 2번에 불과할 정도로 좀 희귀하고, 하지만 또 절차가 신속하기 때문에 야권 중심으로 좀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방금 박 기자가 우리 역사에 한 2번 정도 있었다는데 어떤 사례였어요, 도대체? 딱 2가지 사례가요. 먼저 첫 번째로는 1972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얘기입니다. 예. 이 기업이 겪는 채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채 동결 조치를 한 거고요. 가장 최근 사례로는 다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조치가 있었습니다. 예. 1993년 8월에요. 긴급 재정명령을 발동해서 그날 오후 8시에 바로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을 위한 법률을 선포했는데요. 사실은 이때도 위헌 시비는 있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도요. 김 전 대통령의 이런 명령권 발동은 정당한 통치 행위로 봤지만 실제로 할 때는 해석을 좀 엄격히 해야 된다라고 또 여지를 남겼는데요. 이 때문에 청와대도 명령권 발동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곤란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한 사례는 48년 전, 한 사례는 27년 전. 정말 박 기자 얘기한 것처럼 참 희귀한 사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이번 코로나19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실제 발동될 수 있을까요? 의문이 생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부의 국간을 살펴보면 좀 이렇게 좀 지원금을 좀 빨리 지급하고 특히나 이제 규모를 또 늘려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나라 국간 적자가 10년 만에 최저를 또 기록했어요. 예. 지난해 총 수입이요 473조 1천억 원을 기록했고 네. 총 지출이 485조 1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은 상황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의구심이 남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수치가 이 통합재정 수치인데, 네네. 이게 이제 12억 적자예요. 예. 12억 적자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에 10년 만에 최대치의 그 하락폭인 거거든요. 네. 사실은 적자가 10조 원대인 경우가요, 거의 IMF 때나 그리고 2015년 당시 그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요. 사실은 네. 좀 상당히 좀 큰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이유를 따져보면 국세가 애초 계획보다는 좀 1조 정도 좀 덜 거쳤고, 또 교부세를 정산하면서 세입과 세출의 지출도 10조 5천억 원 정도 늘면서 네. 좀 수치가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나라 빚은 국가 채무도요 총 728조
8조 8천억 원이어서요. 국민 1인당 1,400만 원의 빚을 진 셈이 되었고요. 네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38.1%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도 더해지면요. 사실은 앞으로도 조금 어두운 전망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뭐 긴급 재정 명령 대통령이 발동한다고 해도 당장 그 돈을 어떻게 할까 이것도 참 고민이 많은 사안인 것 같네요.